최루탄 파편에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980년 광주에서 시작해 1987년 결실을 맺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개인들이 억압된 사회에 저항하며 민주화라는 가치를 이루기까지의 시간은 진정성이 싹트고 확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정성이란 용어는 80년대를 거치면서 청년 집단이 권위주의적인 군부 독재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형성된 태도이고, 그것이 조금 지난 다음에 90년대에 주로 문학의 영역에서 80년대를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이 형성한 태도에 이름 붙인 이름이 진정성이에요. 한편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진정성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이 이어졌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 80년대의 사회적 가치를 생존주의와 물질주의가 대신했습니다. 97 체제를 서바이벌리즘, 즉 생존주의라고 이름 붙인 그 개념으로 풀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대박 나라, 경제적 생존, 그리고 생물학적 생존이 굉장히 노골적인 가치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유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나 그 트라우마 강했으면, 게다가 IMF라는 그 글로벌 트라우마가 환기시킨 한국 전쟁, 19세기 말, 이것이 막 합류하면서 한국인들이 20세기를 살아왔던 모든 고통이 상상적으로 집결돼 버린 거예요. 운동권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갔던 양석중 씨도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도 키워야 되겠다, 이제 이게 취직을 하게 된 계기인데, 취직을 하게 된 그 자동차 회사가 이제 이른바 워크아웃 이런 상황에 IMF 시대에 막 몰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IMF는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의 진정성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7년 체제에 형성되었던 정치 도덕적 진정성이 97년 체제에서 급격히 사실 위축되었던 면이 있고, 왜냐면 재난으로 왔으니까요. IMF 외환위기는 생계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바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요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정말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너무 절박했던 시기로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이상 거기에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 한국 사회는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예능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IMF 외환 위기 당시 직장을 잃었던 양석중 씨도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목재, 나무의 매력을 깨달았습니다.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 목재를 잘 다듬어 놓고 이렇게 만졌을 때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건가 보다, 나무랑 뭔가 하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혼자 책임지는 것이 목수의 매력입니다. 토, 끌, 대패, 망치, 공구만 수백 개.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하던 시기와 지금의 삶은 사뭇 다릅니다. 대패로 나무를 깎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거를 잘 쫓아가서 살자. 그리고 자연을 너무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존경하면서 내가 그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따라가면서 살자.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을 살았던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일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양석중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그리고 가구 뒷면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장인의 진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 200년쯤 지난 뒤에 23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21세기 한국에는 어떤 가구가 있었던가 분명히 돌아볼 건데, 그때 내가 만든 것들도 그 2200년 후의 후배들에게 제가 지금 박물관에서 참고하듯이 참고가 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양석중 씨는 청년 시절의 고뇌와 투쟁, 그리고 생존 경쟁 끝에 비로소 스스로를 발견하는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참여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7년과) (1997년으로) 구분되는 한국 사회. 2000년대와 함께 촛불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된 1987년의 청년들은 30년 전과 달라진 풍경을 느낍니다. 그때 너무 추울 때라 잠 힘들게 했는데도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집회고 시위인데 두드려 맞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나가서 막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게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건데 모여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촛불 때는 최소한 그리고 그래서 약간 놀러 나가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전 대학교 1학년 때는 교내 시위도 있었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밖에 오늘 몇 시 어디 이렇게 하면은 배가 그렇게 아팠어요. 정말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무서워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게 이제 이렇게 작은 우리 때 또라이진이라고 했던 드라이진 술을 가방에 넣어서 나가기 전에 계속 마시고 나가요. 무서우니까. 우리의 목표가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수단도 합리화하는, 그래서 수단에 대한 가치는 별로 없었고요. 목표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2000년대 시위는 2002년이 저는 분기점이라고 보는데, 이때부터는 시위가 대학생들 주도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전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중심이었고, 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선해도 수단이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가치를 갖게 된 게 이제 2002년이 처음인데, 여기에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물질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자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생태 문제를 더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자가 문화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08년 시위입니다. 촛불 시대가 지난 20년과 구분되는 가장 큰 가치인 탈물질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면서 물질적 풍요가 아닌 새로운 가치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Silent revolution refers to this invisible change in what motivates people in this shift from materialist to post-materialist values, and it is pervasive.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더 높은 연봉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는 달리 탈물질주의는 환경보호나 평등, 사회적 약자, 공존, 성평등, 인권, 창의성 등 개인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중시합니다. Kinds of different values. It was the start of environmentalism being a big priority, gender equality, tolerance of outgroups, tolerance of foreigners, gays and lesbians. Fundamentally big cultural change. 탈물질주의를 우리가 탈권위주의다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민주주의 운동이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문화적 진보주의자들은요, 진보에도 있고 보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물질주의적 특징이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인권, 뭐 생태, 환경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그 핵심적이라고 하면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표현의 자유, 평등, 인권. 우리가 2016년 겨울 촛불로 가득 찬 거리에서 확인한 이 가치들은 촛불 시대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촛불에 매번 참여하여 무료로 수어 통역을 한 최황순 씨를 보고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얼쑤! Yeah, right! 얘기 시작해요. 옛날 옛적어느 사마 위에 문날 짐승들이 모여 살았는데 아따 그놈들이 2016년의 풍경을 되돌아봅니다. 진보와 보수,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이 세이가 날아든다. 80년대 청년들이 분노를 표현하고 저항하던 방식 그리고 감정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 보이고 그냥 하나의 정말 문화재처럼 집회라는 이름이 너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은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원래 그 전에 저희가 예전에 집회 시위를 얘기하면 뭐 좀 폭력적이거나 화염병 던지고 결사 막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었는데 2016년 이후 사회 참여를 즐기는 래퍼 남석종 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랩으로 전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웅얼거리게 했다가 그렇게 그리고 뭔가 친구들이 공무원 대기업을 선택할 때 랩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바뀌고 변해야 할 게 많다고 느끼는 31살의 래퍼는 랩으로 문제의식을 풀어냅니다. 그에게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촛불 세대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진정성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흥미있는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조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회인식 조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하면 5번 방향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번 방향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회공헌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려 한다. 대의를 위한 일에 자신이 동참한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필요한 옷만 구입한다. 내면이 외적인 모습과 업적보다 중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실은 유사한 질문을 가지고 대구대학교 박은하 교수팀과 함께 수도권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정성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진정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 어느 행위가 더 진정할까요? 진정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중요한가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5점에 가까울수록 진정성이 높다고 가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상위 그룹은 4.64, 최하위 그룹은 3.07로 차이가 컸습니다. 빨대 사용을 놓고도 진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금속 빨대와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것, 어느 행위가 더 진정할까요? 생태적 삶을 알아보기 위해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물었습니다. 역시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 간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우리는 진정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회 책임, 생태주의, 내면 지향, 이타주의, 약자와의 공존의식 등 진정성과 관련 있는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사회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최상위, 상위 등 5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 분석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게 나타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 간의 어떤 행동과 의식과 생각의 차이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반적인 소비 영역이라던가 어떤 가치관,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들도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개념에 의해서 구분된 진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최상위 집단은 공유, 나눔, 실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인 어떤 정치운동, 사회운동 이런 운동에 뭐 자발적 기부 이런 거를 한다던가 또 제3세계 생산 물건들을 가격이 비싸도 산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뚜렷하게.